자, 유정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제 바로 할까요, 기사님? 네. 됐나요? 네. 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제가 한 석 달여는 뭘 안 먹어도 살만하겠는데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뭐 회장님 박할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어디 가면은 그 소리를 가끔 듣긴 해요. 아마 키가 커서 그렇겠죠. 그죠? 뭐 키가 크고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내숭 안 떨고 뭐 그러니까 아 대충 그렇게 좀 생겼나 보다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지극한 찬사입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전에는 그냥 이제 차로 제가 눈이 사실은 되게 나빠요. 그래서 밤에는 어디 다니지를 못해서 이제 누가 이제 나를 좀 데려주고 데려가고 이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혼자 오게 돼가지고 사실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를 이제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한번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다닐 때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다니라고 승용차로 쭉 가다가 쭉 오면 정말 여행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이 BMW라고 아시죠? 제 차는 BMW예요. 버스에 메트로에 워크.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닌다 그 뜻이죠. 그래서 BMW 하면 무슨 외제차를 또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닌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자 하고 했는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여기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 그 시간이 4시인데 벌써 다 됐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는 보면은 여기도 그 있죠. 120 다산 콜센터 바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시흥시청 오는 거는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031-120으로 전화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했더니 또 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오니까 정말 거기서 25분 만에 왔나요? 25분 만에 왔더니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도 안 오셨을 것 같아서 저 옆에 있는 본관에 갔더니 밑에 지하 1층에 나는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나는 카페를 딱 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그 손 세면대가 무슨 독일로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독이 세면대에 있는 문양이 뭐든가요? 보셨어요? 연이 있었어요. 연꽃이. 야, 시흥시청의 상징이 연꽃이 되어 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 시흥시청이 지난 시간에 개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상징화가. 근데 개나리임에도 여기 세면대가 연꽃이 이렇게 100년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다.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는 카페라는 데 밑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가 이제 나는 카페가 어떤 시흥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그 공익 사업으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갔더니 딱 들어가는 입구에 닭이 세트가 있는데 연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살피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시흥시의 주민이자 시흥시의 리더일 거예요. 그 지역에서 분명히 어떤 단체를 이끌거나 아니면 조직에서도 미스박 어머니도 그 마을에서 좀 이끄는 좀 뭐죠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뭘 보고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화장실을 갔을 때 세면대에 연꽃이 있는 걸 보고 아, 시흥시의 어떤 안목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무슨 꽃이 피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얘기는 절대 나만의 이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 가서 두루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알림을 바깥으로 알리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로 떠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더니 오늘 다들 떠나셔가지고 이제 한 절반밖에 못 오셨는데 오늘은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흥의 생명사랑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꽃과 인간 생명의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떠나는 얘기도 하고 꽃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에 매화 꽃차 있죠? 매화 꽃차를 마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일단 오늘 2번을 여러분이 나눠서 먹을 거예요. 일단은 처음은 매화 꽃차를 먹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 지금 너무너무 괜찮은 나무로 된 오칠이 된 찻잔을 갖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어머니께서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걸 갖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매화꽃을 먹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닫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향을 맡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향을 되게 이런 식으로 맡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국제적으로 어디 가서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코에 대고 맡는 게 아니라 뚜껑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 뚜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맡아주면은 그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는 찻잔을 여기 3분은 다 뚜껑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나머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돌려보시면서 향을 한번 느껴보시길 좀. 이 향을 느껴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매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향을 맡아보시면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그 대부도 가는 길이에요. 대부도 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좀 뉘어 질무렵에 있고 뭐 이렇게 작은 경비행기가 하나 나가고 이 길을 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날 때 여럿이 어울려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게 되면 우리는 잡다하지 않고 뭔가가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대개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동양과 서양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질문 3가지를 우리는 인간은 살아오면서 한다 그래요. 그 질문 3가지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실 그걸 알아야지 이 강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안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일까요? 전에 미스박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지금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사나 그 얘기 한다 그러셨죠? 그러셨죠? 근데 지난주보다 오늘 훨씬 더 얼굴을 더 이쁘세요. 립스틱 좀 바르시고 훨씬 더 이뻐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을 먼저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나요? 네. 그죠? 그 다음 2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를 할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2번째로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바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 선생님은 누구이시죠? 선생님은 저런 생각 해보셨나요? 했는데 지금도 저기라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죠. 네. 혹시 이거 답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저게 좀 굉장히 난해한 적이 있어요. 난해하죠. 정말 난해. 저걸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 성함이 김갑니다. 김가? 네. 예, 김 선생님. 나는 김 선생이야. 이렇게 딱 단정 내리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골똘히 하면서도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데 제가 영상을 여러분 일단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신문에 난 공고문에서 시작되었다. 한 일간지의 하단에 실린 작은 공고문의 문구. 무연고 변사자. 누군가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신문의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영아. 등록기준지 불상. 주소 불상. 버려진 아이였다. 갓 태어나 숨진 이 아이는 어쩌다 신문에까지 나게 됐을까? 영화 유기 사건이나 이런 거는 공고를 일반적으로 안 해서 특이하게 보셨었을 거예요.
해변역에 버리고 갔는지 이제 그날 아침에 발견이 된 거죠. 네. 저도 이런 건 워낙 이제 많은 문서들이 오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죽었나 이런 거는 일일이 보진 않는데 이제 제가 이 건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선생님 무용고 행위 사망자가 들어오면 너무 안타까워서 영화권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안치 병원 영안실 같은 데서 사체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 신입 장묘 사업소 거기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10년 동안 봉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보는 이 하나 없이 숨져간 행료자들과 함께 이 아이 역시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변사자가 된 것이다. 남자아이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백수를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 4명을 내다 버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아이가 2배 넘게 늘었다는데요. 버려져 숨지는 아이는 매해 늘고 부모를 찾았어도 다시 무연고 변사자가 되는 아이마저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한 지하철 역사 여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아이. 고시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고시원 총무가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시계 알람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애기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입을 막은 상태에서 또 두 번째가 또 오니까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애기가 이제 그때 이제 지식사였고 애기한테 미안하다, 맨날 애기한테 미안하다. 26의 엄마는 친권을 포기했고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아기는 무연고 변사자로 화장되었다. 세상 가장 외진 곳에서 두 아이는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추적추적 봄비가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4월의 어느 날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이들이 잠들어 있는 무연고 추모의 집. 흐느껴 오는 이도 찾아와 추억을 나누는 이도 하나 없는 이곳엔 고요한 정막만 흐른다. 여기에 두 아이가 잠들어 있다. 세상이 붙인 아이들의 이름은 무명남, 불상. 아이들은 다른 무연고 변사자들과 함께 10년간 추모의 집에 안치되었다가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집단 매장된다.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들. 꼭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명상을 보여드린 게 지금 수업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사실 너무 무거운 주제죠. 근데 지금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사실 이거는 시의 어떤 생명사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현재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제가 어제도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나 보면은 총 23개의 어떤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청에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냥 거기는 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문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갔더니 마침 이제 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서울에서 어제 제가 갔던 그 구청이
전체 23개 중에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그런 수준인데 자살률로 말하자면은 한 몇 위에 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당시 그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살률을 좀 떨어뜨릴 건가. 그걸 좀 궁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내가 시흥생명학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저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흥시만이 생명사랑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 봤던 그 동영상에서도 우리 그 여고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갓 20 좀 넘은 처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요즘은 왜 남녀애들이 교제를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오죽하면 우리 여행 가서도 뭐가 있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박현빈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아가씨들이 그 오빠를 믿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때서야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가 불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낙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낙태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평생토록 그 낙태를 했던 그 아이의 엄마는 평생토록 그걸 고통으로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물론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낙태한 기억이 있다면은 그거는 평생토록 나를 한 번씩 괴롭히는 그런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태를 했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걸 눈에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생명에 대한 강의를 쭉 들었었지만은 오늘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꽃하고 연결짓느냐면 여러분들 이웃에 지금 뉴스도 보면 계속 주인이 월세를 안 내서 받으러 갔더니 독거 노인이 혼자 독거 산 지 몇 년이 됐더라, 몇 달이 됐더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흥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지식과 지혜들을 옆에 가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흥생명사랑학교에서도 동아리가 결성되면은 그 동아리에서는 내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게끔 하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냥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무슨 장면으로 보여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사진을 딱 내놓으면은 요렇게 이 글자가 없을 때 이 사진만 딱 내놓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레몬이다, 탱자다, 심지어 뭐 이렇게 고로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배가 고팠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시죠? 뭐죠? 이게 어떤 장면이죠? 수정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1학기 때 여러분이 봤던 건데 우리는 좀 돌아서면은 잊어버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큰 세포. 우리가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총 몇 개냐? 6조 개나 있어요. 6조. 우리가 뭐 6억도 아닌 6조예요. 그렇게 많은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가 여자의 난자입니다. 난자예요, 이게.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남성의 정자예요. 우리가 이 몸에서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식세포, 그러니까 몸의 모든 세포 중에서도 여자의 난자가 가장 큰 세포고 남자의 정자가 가장 적은 세포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세포와 가장 적은 세포가 만난 것이 바로 인간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생명의 시작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순간부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이와 같이 태아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남자인지 여자인지 혈액형이 A형인지 AB형인지 다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죠. 근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요. 딱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아기들을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용고 처리해가지고 갖다 버리게 된다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1학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늙는다는 것은 내 몸속의 물이 점점 말라간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그냥 물을 마시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우리가 뭐를 띄우자 얘기했죠? 꽃을 띄우자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면서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으로 임종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일단 작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왜 꽃 얘기를 하고 꽃차를 마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등등을 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정말 우리가 왜 너무너무 화가 나면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걸 봤을 때 내 자식이 밤낮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은 에이 뭐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리고 내 남편도 보면은 노상 술 먹고 들어온다면은 저 남편 뭐 세상에서는 저는 사실 그 TV 드라마나 그다음에 그 언론에서 보면은 남편들을 뭐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주머니들이 에이 뭐라고 하죠? 뭐 외수야 뭐 이런 얘기. 사실은 그 말은 정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은 나의 원수라 생각이 들더라도 원수라는 말을 한 순간부터는 그 사람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계속 풀어나갔는데, 어떤 생명이라도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는 꽃과 같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등을 곧게 세웠나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과 꽃하고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이 하고 때린다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모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있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니면 팔이 2개라도 그렇더라도 그 생명 자체는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봐거나 친구들 보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에게 분노가 나오고 정말 까칠한 성격이 나오더라도 저 사람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될 생명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 주변에 숨어있는 소외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눈길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꽃으로도 인간을 때리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실 신이 만든 창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인간과 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도 있고 다른 생명체도 있지만 꽃만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왜 그렇게 아름다운 만든 꽃을 인간 옆에 두냐? 사실 신의 창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곁에 꽃을 둡니다. 아까 저 영상에서 봤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내 속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는, 눈에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은 꽃을 둠으로써, 그 꽃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인식해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계속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우리 김생님 한번 소리 좋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는 꽃과 인간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입고 있다. 그리하여 신은 꽃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피어나게 한다. 아름다움을, 생명을 상실한 인간이 꽃을 찾아 떠나고 꽃차를 마심으로써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생명의 길이 꽃길이다. 네, 정말 너무너무 목소리 좋으세요. 지난번에 안 오셔가지고 이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오셨던 저기 안경 낀 남자분은 오늘 안 오셨네요. 그분도 상당히 음정이 좋으셨는데, 나중에 팀장님도 기대를 하세요. 목소리 또 나올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1학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카페인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내 몸에는 탈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편두통이 생기고, 성질이 까칠해지기 때문에 카페인을 덜 마시고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꽃을 띄워서 먹자. 그럼 이왕이면 현장을 찾아가는 꽃길을 찾아가자 해서 제가 먼저 보찜을 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꽃차를 찾아가는 여정을 책으로 낼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온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현장을 갈 때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꽃집에 가서 잘라놓은 꽃을 사가지고 꽃병에 꽂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공간에다가 내가 꽃을 심어서 키우는 거 하고, 화분에서 자라난 거하고 정말 느낌이 달라요. 어느 숨어있는 곳을, 그 꽃을 찾아갔는데 그 꽃이 나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꽃을 바라볼 때, 아, 지금 이 구절차가 한창 피어 있다. 그러면은 구절차를 바라보고는 그냥, 아, 이쁘구나, 들국하구나,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꽃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꼭 귀담아 내 마음을 여세요.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겪고 나니까 나의 이 감동을 절대로 혼자서 지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즉흥적으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써서 이제 그 책을 만들게 됐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시흥 생명 사랑학교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제 이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갖고,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는 정말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찾아 떠나고 그 꽃을 만나게 되면은 그 꽃의 생명이 나한테 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현재 직접 길을 떠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그와 같이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을 눈으로 못 보니까 꽃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의 바람을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꽃에 들어있는 전설과 그 다음에 신화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음에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직장이나 아니면 마을에 가서 하실 때 보면은 이 얘기들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꽃에도 무수한 전설과 신화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인간이 곡진하게 바라는 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생명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지난번에 기억해요?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몸속에는 70~80%가 물이었죠.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물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탄생했고,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생명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본 것처럼 코로 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꽃밭에 가서 오래 쓰이면은 그 꽃이 열리는 소리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 정도만 된다면 여러분이 우주의 어떤 메시지를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묻지마 관광으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동아리 이 팀들이 만약에 이제 곧 가까이 어디를 갈게, 회장님 앞으로 그런 여행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직접 가시게 되더라도, 어느 현장까지 같이 가시더라도 그 꽃밭을 찾아가서는 각자 앉아서 그 꽃에 한번 파묻혀 보세요. 분명히 오감의 느낌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코로 향,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 다음 꽃이 열리는 소리, 그 다음에 내가 그 꽃을 하나 뜯어서 입으로 봤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그 다음에 내 생각까지. 그래서 눈, 코, 입, 귀, 머리, 이 온몸의 세포가 다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되고, 그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흥생명사랑학교 여러분이 핵심이 돼서 전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흥시의 어떤 자살률이나 아니면 낙태율 같은 건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꽃으로서 한번 전환을 시켜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물에 띄우고 꽃차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생명 메시지를 내 몸에 담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꽃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법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것, 그다음에 그게 꽃에 어떤 효능이 있고 인간이 어떤 염원을 바랬는가 몇 가지만 제가 들려드리겠어요. 자, 이거 뭐죠? 동백이죠. 동백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1학기 때 어디를 찾아가라 얘기했나요? 오동도. 예, 오동도를 가라고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1학기 때. 팀장님은 자기 고향 가깝다고 이제 오동도를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는 그 시의 꽃이고 그 시의 나무예요. 부산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뭐 부산 출신이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수 오동도는 동백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왜 제가 부산을 지목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이 날 겁니다. 1학기 때 풍류를 물었죠. 김선생님 기억나세요? 풍류를 물었던 얘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죠. 사실 우리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잊어야지 그 어디 다 채워놓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금 기억해 주세요. 많지 않으니까 몇몇 가지라도 기억해 주세요. 풍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1학기 때 풍류가 뭡니까 했더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시를 읽고 음주가무하는 것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물론 그것도 풍류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풍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자로 말하자면 생화. 이건 뭐냐면 생화.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죠. 변해가요. 변해요. 생기고 변화하고 또 생기고 변화하는 것.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동백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딱 올라가면은 해운 채치원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동아리들이 여행을 가실 때 아까 질문하셨죠. 계절별로 아까 저 미스박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절별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동백을 먼저 얘기하면 동백은 선춘화라고 얘기합니다. 선춘화. 봄이 오기 전에 피는 꽃.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핀다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동백을 선춘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백은 실제로 겨울에 피는 거는 동백, 봄에 피는 건 춘백, 뭐 이렇게 하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동백과 춘백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봄에 많이 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기 거문도 있죠. 전라남도 저기 이제 벽지 혹시 이제 거문도 가실 일 있으면은 그쪽이 사실은 빨리 펴요. 그쪽에 저기 남도 지방이고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빨리 피고 거기서 여수 오동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아마 부산에 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이나 늦게 3월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수 오동도도 좋고 거문도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산을 권하는 이유는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안에 딱 올라가면은 해운 채치원 선생의 동상이 있는데 그 해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는 바다해. 그 다음에 구름운이에요. 그래서 그 채치원 선생이 해운대에 옛날에 머물렀어요. 신라시대에. 그래서 해운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 딱 가서 동백섬에 가서 동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동백꽃을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으냐면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동백은 한 잎 한 잎 안 떨어져요. 이 꽃의 송이가 툭 떨어지죠. 시들 때. 여러분이 아시죠? 떨어질 때 소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떨어진 것이 많이 보이면 이 동백꽃 여기 이제 꽃받침이 있고 이제 툭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실에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요. 동백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동아리끼리 전부 다 만들어서 한번 목에도 걸고 한참을 갑니다. 동백꽃은 금방 안 시들어요. 그래서
좀 촬영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은 그 동백꽃을 한 잎 한 잎 떼가지고 한 일주일 바짝 말리게 되면은 꽃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백꽃은 생으로 안 먹습니다. 생으로는 먹지는 않고 이게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다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지럼증이 심한 사람들이나 이럴 때는 그 동백꽃이 꽃송이를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물에 끓여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약재로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먹고 한 입 한 입 이거 다 떼요. 떼세요. 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바람 부는 그늘에 바짝 말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햇볕에 한 1시간 반 정도 말린 다음에 밀봉을 해가지고 1년 내내 동백꽃차로 먹어주면 맛이나 향은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불린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 넣으면 벌거스름하게 우러나요. 그래서 동백의 어떤 전설과 그 다음에 신화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책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음주 가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풍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거. 그럼 이왕이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감이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면 눈으로 잘 보고 바른 것을 보고 코로 좋은 걸 맡고 귀로 좋은 소리 듣고 맛으로도 좋은 것을 본다면 이 풍류는 굉장히 멋진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꽃차를 통해서 꽃길에서 서서 변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요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매화 꽃차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매화 나무가 자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있어요. 매화나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매화나무. 집에. 되게 직접 키우세요? 네, 있어요. 아, 어느 매화? 백매, 청매, 홍매 중에서. 저기 홍매도 있고 청매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 댁에 있어요? 네, 하나는 네,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매화 가지고 꽃차 만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은 못했죠. 그러면 매실만 따셨나요? 네, 그동안? 매실만 따셨어요? 네. 매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뿌리부터 잎까지 다 씁니다. 매실은 물론일 뿐더러 특히 어떤 경우에 좋으냐면은 중풍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풍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 혈전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풍이 오죠. 근데 이 매화는 매실도 그렇고 실제로 매실이 많이 나는 그 광양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풍이 많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매실은 그 액기스를 먹어주는 건 좋고 여러분들 지금 마시는 이 꽃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의 흐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두통이 심하고 피로가 누적됐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저는 정말 꽃차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술을 많이 먹죠. 팀장님,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시나요, 팀장님은? 예? 운동하세요. 그렇게 건설적인 그런 방법을. 술 안 드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김생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세요? 소주 한잔 하죠. 소주 한 잔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시작은 한 잔이죠. 시작은 한 잔인데 나중에 이제 뭐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에게도 권하세요. 물을 먹더라도 꽃을 틔우면 굉장히 가라앉아 줍니다. 꽃에 들어있는 정류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매화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왜 매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보여주냐면 인간 생명에게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미스박 어머니는 지난 시간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네. 지난날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네. 공부하고 네. 이제 이렇게 좀 요즘은 배우지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져요. 네. 이제는 뭐를 하려도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자신이 자꾸 이렇게 움츠려져요. 뭘 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런 것이 느껴져요. 남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어머니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렇죠. 아, 저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어디에서도 이제 좀 퇴출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주눅이 들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60만 넘으면은 나는 이제 뭘 하지? 어디 가서 할 게 없구나. 어제 제가 신문에 봤더니 저도 지금 그걸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지금 큰 대국민 그 광고를 낸 게 뭐냐면 내가 노후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글로 써내거나 아니면 사진으로서 응모를 지금 혹시 미스박 어머니를 찾는 전화가 왔네. 저렇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 아주 활기차게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러면은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뭐 하면 좋을까? 사실 그것도 저희 굉장히 앞으로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5년 있으면 나는 뭐 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어머니는 앞으로 뭘 하시면서 살고 싶은 게 가장 소망이세요? 저요? 네. 저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요. 네. 교회에 하나님 있는데요. 60대에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내일도 경로대학 사회 가수 사회 보고요.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고 삽니다. 바로 이 삶을 사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공고를 보고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뭘 해볼까, 글을 해볼까, 사진을 해볼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을 잘 못 가누는 어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면은 그분을 내가 보살피러 가는 그 장면을 나 혼자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화는요, 이 미스박 어머니가 꼭 들으셔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좋은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이가 오래 들고 하면은 되게 고목이다. 그래서 인간도 고목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온 매화는 굉장히 향이 깊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생으로 빗대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은 내 인생의 겨울은 고통과 가난과 찌들린 엇박,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은 언제 봄이 오려나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매화는 추위를 견디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향이 나옵니다. 여름꽃차, 가을꽃차는 이 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매화의 향을 무슨 향이라면 암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암향. 이 암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뭐 향수를 뿌렸을 때 팍 지르는 그런 향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굉장히 멀리 가고 굉장히 극한 향을 바로 우리는 암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늙은 매화 나무에서 나옵니다. 아주 앳된 뭐 몇 살 안 된 나무에서는 그 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화 꽃차를 마실 때는 나이 든 매화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매화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정말 찾아갈 꽃이 바로 매화나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동아리가 갈 데가 많아요. 동백꽃을 찾아서 이제 부산을 갔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매화꽃을 찾으러 가려면 혹시 시흥에 아주 오래된 고찰이나 매화나무가 있나요? 혹시? 매실나무가 매화나무예요? 매실나무. 예, 매실나무. 많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나요? 한 몇십 년씩 된 거 있나요? 그런 거는 많죠. 요즘에도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심기 시작하죠. 심은 것들이 많고. 최근에 심기 시작한 특히 우리 그 구례 밑에 광양 매실 농원들이 있죠. 그런 건 그때 수입종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많은 것이 아주 천년 고차를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뭐 선운사 얘기했잖아요. 동백꽃 같은 선운사에 가도 있고 구례 화엄사에 가도 있고 부산 범호사에 가도 있고 큰 사찰의 해인사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정말 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이 든 나무들이 많아요. 그 꽃봉오리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암향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뭐하고 살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끝꽃의 향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추위를 견딘
매화일수록 지난 해가 무척 추웠다면 올 매화는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은 나중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겪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꽃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와 같은 거는 훗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중간중간에 내 아이가 내 기대치대로 안 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게 만약에 그게 뜻대로 다 됐다면 나의 엄마는 얼마나 굉장했을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겸손해진 거는 내가 고통을 겪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꽃을 통해서 이 꽃이 인간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시흥시의 꽃이에요. 뭐죠? 개나리. 개나리예요. 근데 개나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세요. 개나리가 전부 다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개나리는 어떻나요? 되게 밑에 처져 있죠. 처지기 전에 저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혹시 병원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아까 청무님도 병원 쪽에 계신다 했죠. 그 다음 또 누가 계시죠? 여기서 혹시? 안 계시나요? 여기 그때 치수 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시흥시에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부터요. 이거 제가 어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서울의 어떤 구청 얘기했죠. 제가 이제 구청을 지하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제법 큰 건물이에요. 시흥시청보다 좀 더 큰 구청 건물인데 청사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 보여요? 네, 어머니.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게 딱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어느 시에 있을 것 같죠? 야, 이거 웬일이야? 이래 싶어가지고 제가 또 한 장을 찍었어요. 약간 학대를 해서. 이게 최영미 시인의 가을이라는 그런 시에 나온 한 대목이에요. 한 구절인데, 내가 그를 그리워한 것도 아닌데 그가 내 속에 들어온다. 딱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이제 어제 사실 이 구청에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에 주민자치위원들 다 계시는 가운데 이제 이걸 내려와서, 여러분들 제가 들어올 때 이 청사 위에 이만한 진짜 한 사무실 건물만큼 이런 게 있더라. 보셨나요? 했더니 그때 한 50명 정도 계셨는데 가만 계세요. 아무도 이걸 보고 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냥 막 이러고 가지. 적어도 가을 하늘 요즘 얼마나 보약이에요. 이걸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막 부지런하게 일로만 들어가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한 15도만 올리면 이걸 보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럼 나가시면서 꼭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흥시는 어떤 걸 붙일지. 여기 팀장님 나가셨네요. 저기 주사님 요거 꼭 참고를 하세요. 시흥시에 혹시 건의할 일이 있으면 저는 이거를 권합니다. 만약에 시흥시에 꽃이 개나리라고 확정됐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일단 시가 하나 나와요. 이 시는 좀 재밌는 시예요. 동시 비슷하지만 현대시입니다. 자, 요거를 팀장님이 안 계셔서 좀 읽어주시면, 회장님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낭송을 시처럼.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 아, 그럼 청무님 한번. 청무님 잘 보이는 청무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꽃도 안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 노랗게 개나리 핀 봄날 동생이 불었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살금살금 학교로 갔다. 꽃밭으로 갔다. 잘 봐. 내가 오줌을 누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꽃은 암놈이야. 그럼 순놈은 너처럼 깔깔거리는 꽃이야. 와, 정말 아주 혹시 구연동화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맛깔스럽게 그렇게 시를 낭송하세요? 이게 김용이라는 시인이 깔깔거리는 꽃밭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이 시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혹시 책을 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 김용 시인은 사실은 이 꽃밭이 갔더니 어떤 저기 개나리는 얼굴 들고 있고 어떤 놈은 숙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숙이는 놈은 뭔가 부끄러워서 저건 남놈일 거야. 그리고 막 얼굴 찾게 된 거는 막 너 이제 오줌 싸는 거 보고는 야 이거 뭐 깔깔깔깔 하는 거 보니까 모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시흥시의 꽃으로서 개나리가 됐다면 조금 전에 그 여러분들이 한 서울의 어느 구청에 걸린 현판처럼 내가 그를 그리워한 것도 아닌데 그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걸 그 구의 주민들이 보거나 말거나 일단 걸어놔. 왜? 인문학적인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사실 저는 혹시 뭐 이렇게 간판이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기대감에 이렇게 와봤더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나리를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원이나 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개나리를 심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을 찾아갔을 때 개나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희망이다. 만약에 시흥시에서 어떤 현판을 크게 하나 막 현수막을 붙이면은 저는 이걸 붙이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아리도 만약에 생명사랑 둘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좀 보면 딱딱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우리의 문어체로 한다면은 그래 희망이다. 이런 모임으로 이름을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깨어있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나리라는 것이 마치 종처럼 생겼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개나리 이름을 뭐라면 코리안 골든 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원산지고 마치 황금색 종처럼 생겼대서 코리안 골든 벨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막 그 개나리가 하늘로 막 뻗치고 올라가죠. 이건 어떤 전설이냐면 인도에서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제가 1학기 때도 전설과 신화를 몇 가지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까먹고 이제 지금 백시 상태로 뭔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여기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 많은 말을 들려드리는데 기억날까요? 내일? 안 날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금씩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뭉치면 되잖아요. 그걸 합치면. 그래서 그럼 좋은데 그 개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설이 인도에서 내려옵니다. 인도의 어떤 그 공주 하나가 아주 좀 독특한 개성을 가져요. 아주 이쁜 새들을 취미로 모아요. 세상에서 정말 이쁘고 소리가 곱다 하면은 그 새들 다 궁중에다 다 모아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새, 저 새 할 것 다 모아두다 보니까 나중에 좀 식상한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모양을 가진 새를 가져오면 내가 가진 새를 다 풀어주겠다. 백성들이 공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잠잠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이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 한 마리를 딱 세상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부르는데 정말 소리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약속대로 자기가 그동안 가두어 있던 모든 새를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새만 자기가 키워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더니 이 새에서 이상한 소리가 꾸룩꾸룩꾸룩 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새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한번 씻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씻겼더니 세상에 그 새의 목에서 뭔가가 방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물에 씻었더니 이 염색된 게 다 씻겨잖아요. 그때서야 이 공주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분노에 치더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탱천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화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공주의 화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까처럼 여러분이 봤던 그 개나리가 막 하늘로 뻗치고 있다. 그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개나리의 인도 전설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개나리를 여러분이 직접 우리 개나리 굉장히 많이 보죠.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이걸 꽃을 차로 만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못 해봤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꽃밭에서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한 것이 개나리예요. 그래서 한때는
무궁화에 진딧물도 많고 하니까 개나리를 국화로 삼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미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나리를 이와 같이 그냥 서울시의 시꽃이 개나리예요. 그래서 시흥시도 왜 개나리를 시흥시의 꽃으로 삼았는지 혹시 이유를 알아오셨나요, 여러분들? 저희 주사님 혹시 아세요? 이 동아리 모임 그걸 꼭 좀 한번 알아보세요. 어째서 그랬는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시흥시의 두 번째 꽃 아시겠습니까? 자, 5분만 쉬었다가 요거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차를 다 먹었으면 이번에는 이 매화하고 구절차하고 함께 섞어서 먹어보세요. 구절차는 한 3송이만 넣고 매화는 한 10송이만 넣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이 컵을 부시고 한번 마셔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요거 있죠. 만약에 시흥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뭐 슬로건을 만든다 하면은 저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걸 권하고 싶고요. 근데 시흥의 상징에 보면은 관곡지가 있죠. 관곡지 주변에 홍년이 핍니까? 백년이 핍니까? 홍년도 있고 백년도 있어요. 제가 아까 쭉 오다 보니까 연꽃 테마파크인가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게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10년?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시흥시의 자랑거리가 지금 현재 됐나요?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흥 같은 경우는 관곡지도 굉장히 상징적인 유적지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귀담아 꼭 들으시고 아까 저기 그 개나리 같은 경우는 그 개나리의 상징성이 굉장히 희망을 주기 때문에 병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걸 심음으로써 말을 안 해도 굳이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고 또 한편으로는 그 꽃은 개나리 꽃은 연교라 그래서 열매를 사실은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매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지금 꽃을 얘기하는데 이 꽃을 살짝 우리가 먼지가 많으니까 얼음물에 씻었다가 일주일에 바짝 말려가지고 꽃차로 먹으면은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개나리 꽃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먼지나 이물질 같은 거 있는 걸 좀 확인하시고 활짝 피어 있는 거 마시고 개나리가 꽃 봉오리 져 있을 때 따세요. 하나하나. 따가지고 그것을 그늘에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밀봉했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컵에다가 보통 한 5송이 정도 넣어가지고 우려서 한 2분 더 있다가 마셔주면 여러분들 요즘은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그 당뇨의 어떤 그 해독, 저기 혈당 강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요거 시흥시의 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연이에요. 연인데 연 중에서도 홍년보다는 백년을 권합니다. 백년을 권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연은 제가 만약에 시흥에 이렇게 큰 게 있다면은 제가 사실은 시흥을 왔었겠죠. 취재하러.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를 내려가면은 전라북도 김제를 갔어요. 김제에 가면은 하소라는 곳에서 백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찾아간 지가 벌써 뭐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연꽃의 중관, 화심. 화심에 둔 연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100년밭 있나요? 그리고 저기 연꽃 테마파크에서 100년 연차 만들죠. 연차 마시기도 하나요? 어떻게 마시는지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연꽃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 연이 해가 지면 피었던 것이 오므라듭니다. 그다 아시죠? 그 다음 해가 뜨면은 아침에 피죠.
이걸 이용해서 청나라에 어떤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냐면 아까 김생님이 이쁘다 하지 말고 아름다우라. 근데 신복이라는 어떤 남자의 부인이 운이라고 하는 정말 이 얼굴이 아름답게보다 행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질 무렵에 녹차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녹차를 보자기에 싸서 여러분 요즘 뭐 배보자기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보자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왜 멸치를 우리는 그런 부직포 같은 데 해도 됩니다. 거기다 녹차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굉장히 오래된 녹차가 있는데 향도 맛도 없어. 이럴 때는 이걸 이용하면 돼. 그 녹차를 공기가 통하는 주머니에 넣고 한 10g 정도면은 한 3사람 걷더니 마셔요. 넣고 해가 지기 직전에 여기다 넣어요. 해가 지기 직전에. 그러면은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자기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 해가 지면 이렇게 오므리겠죠. 오므리죠. 그다음에 아침날 다음날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밤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녹차에 연꽃 향이 쫙 스며든 거예요. 이게 청나라 때 신복의 부인 운이라는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성이 아침마다 해가 뜨면은 그 연밭에 가서 녹차를 가져와서 그 녹차를 우려서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인 거죠. 연꽃 향이 배어든 그 녹차를 우려 마시는 그 기분이라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연꽃 하는 쪽에 가면은 이런 방법을 잘 안 써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전라북도 이제 김제에 있는 어떤 백년만 쫙 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연꽃이 자라는 이 바닥은 뭐죠? 이게 전부? 진흙이죠. 근데 연은 진흙에서 나왔는데도 진흙에 물들었나요? 물들지 않고 이렇게 100년을 하얗게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군자를 상징해요. 진흙 속에서 우리 요즘 정치인들이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데 진흙탕 싸움에서도 누가 고고하게 있는 사람 정치인들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실망하는데 이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결한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꽃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불교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진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연은 연밥도 우리가 먹기도 하고 연뿌리도 먹죠. 전초를 다 먹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없이 뭔가 없다고 생각된 것이 이렇게 꽃으로 확 피어나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뭔가 자기네들의 공허에서도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김제에 갔을 때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차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이 한창 피어오는 여름에 이 연꽃이 봉오리가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는데 대개 요 봉오리를 이제 잘라요.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여기 진흙이 푹푹 빠지니까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죠. 가서 가위로 잘라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그 스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무려져 있는 꽃 봉오리를 지금 이거는 살짝 피었죠. 여기를 이 꽃봉오리에다가 이렇게 왜 여러분이 꽃을 꽂을 때 왜 꽃침 있죠? 수반 같은 거 그걸 두고 입이 넓은 수반에다가 세웁니다.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이 꽃이 벌어질 때까지 뜨거운 물을 보통 부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냉수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우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흥에는 연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연꽃 봉오리를 줄기채로 몇 개를 잘라두세요. 잘라가지고 한지에 싸서 냉동실에 1년 내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흥시에서 어떤 생명사랑학교가 축제를 연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귀한 손님이. 그러면은 큰 이런 대접에다가 연꽃을 냉동시킨 연꽃을 가져와서 저런 꽃심이 없을 때는 이쑤시개 몇 개를 꽂아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세워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막 부어요. 보면은 이 오므렸던 꽃이 어떻게 될까요? 피어나겠죠. 피어나면서 뜨겁게 부은 물을 굉장히 그것만 마셔도 돼요. 그것만 먹어도 연꽃차가 되면 돼. 이 스님은
이 부음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스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이 지금 보면은 연을 여기에 물을 부었죠. 여기는 전부 연꽃 우른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이 찻 주전자에다가 지금 찻잎을 넣어요. 녹차 같은 걸 넣었다는 거죠. 넣고는 이 물을 여기 있는 물을 이 찻주전자에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청나라 때 그 신복의 부인이 했던 그 작업을 손쉽게 하는 거예요. 청나라 그 신복 부인은 자기가 직접 연밭에 가서 연이 벌어졌을 때 녹차를 넣고 오므린 다음에 아침에 가져오고 얼마나 정성이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의 경우는 그거를 한 것을 뭐 그냥 꺾어 와서 현장에서 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녹차를 안 하더라도 요 과정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흥시 자체에서 앞으로 축제를 하거나 여러분들 팀이 뭔가를 독특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정말 이걸 권해요. 아시겠어요? 회장님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데 그 연꽃 테마파크에 가면 혹시 이거 여러분 봤나요? 이 뭐죠? 칼국수는 칼국수인데 이게 연잎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잎차 하면은 연꽃차가 있고 그냥 연차가 있고 연잎차를 얘기하는데 연차라고 하면은 본래는 연꽃을 아까 이렇게 우렸던 이렇게 우린 것을 연꽃차라고 얘기하고 연잎은 실제로 여성들에게 무지 좋습니다. 비타민 B12가 많아서 생리를 한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뭔가 우라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여성들한테 특히 좋은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 연잎차를 많이 먹어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향이 약간 덜큰하게 지금 여러분이 먹는 그 매화의 향 비슷한 향은 나긴 나는데 이것도 자꾸 먹다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혹시 연꽃 테마파크에서 이런 칼국수 팔던가요? 연꽃 테마파크에서 그 뭐 음식은 안 팔았어요? 연잎차만 팔았. 옛날에 칼국수를 팔았고요. 네. 지금은 그 안에 연차, 요리, 연 아이스크림. 아, 그걸 우려가지고 다른 응용을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 칼국수에 연잎도 같이 썰어 넣어서는 안 하던가요? 옛날에 했었던 식당은 없고요. 네. 왜 조금 나와 있으면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연은 농약을 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 잎을 먼지만 빼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그렇게 냉동했다가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잎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닦은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주면 좋으냐면 연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흐르는 물에 살짝 닦았다가 건조를 시켜가지고 잘 닦아낸 다음에 채를 저와 같이 썰어서 저거는 생잎이에요. 생잎을 칼국수와 함께 넣어서 이제 끓여서 요리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차로 먹고 싶을 때는 그걸 채를 쓴 걸 가지고 한번 살짝 찌세요. 스팀이 팍 올라올 때 쪄가지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그때 먹어주면 이건 카페인도 없고 여성들한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권하는 시흥시의 독특한 테마티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굳이 연은 여행 안 가도 되잖아요. 시흥시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동아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 모임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꽃을 가지고 인간이 느껴야 될 몇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동백꽃을 통해서 풍류를 알았죠. 그 다음 매화를 통해서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개나리가 있었죠. 개나리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꽃을 통해서 연꽃의 운이가 연꽃에 녹차를 갖다 두면서 그 향을 배어들게 하는 그 꽃의 중심부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심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무슨 꽃이죠? 옥장. 네, 우리 김 선생님 정말 잘하세요. 이쯤 돼서 제가 상품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건 실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회장님이 이걸 따로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긴 한데 여기 꼭 보시고 매화차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이 팀들하고 어디 가실 때 이 책을 갖고 떠나세요.
여기 옥자마 얘기가 나와요. 예, 나중에 사인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흥시에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진짜 제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옥자마예요. 제가 진짜 옥자마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꽃의 상징성과 그 다음에 이 꽃이 들려주는 뭐 이렇게 메시지, 그 다음에 이 꽃의 효능은 뭔가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조선 때 이 옥자마가 저는 정말 이게 감동을 한 것이, 이건 제가 이 옥자마를 지리산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이 옥자마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왜냐면 식물도감에 보니까 이 옥자마 얘기를 해가 뜨면 피어나고 얼굴을 버리고 해가 지면 얼굴을 닫는다, 뭐 연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옥자마는 습지를 좋아해요. 더운 여름에 그늘지고 약간 습한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 내가 가서 보면은 해가 떴을 때는 다 이렇게 어무려요. 이렇게 어무려요. 근데 해가 지면 얼굴을 피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 얼굴이 벌려 있어요. 근데 해가 지면은 입을 꼭 다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함장축원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주역에도 이 얘기 나오는데,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야만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막 펼치고 돌아다니는 건 천박한 아름다움이죠. 근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가 언젠가 말을 꼭 해야 될 때만이 말을 하지 함부로 수다를 떨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게 옥자마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야지 남자든 여자든 꼿꼿하게 등을 세우고 고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꽃, 그게 바로 옥자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옥자마를 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 없음으로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아, 어머니는 정말 말을 안 하셔도 이분의 인품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꽃을 많이 찾아가고 그 꽃의 메시지를 알게 되다 보면 정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또 그냥 따라할 수 있어요. 말이 없어도 말을 전할 수 있고, 이신전심의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말은 대체로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꽃의 메시지를 우리는 옥자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립수목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옥자마가 탁 입을 닫고 그 다음에 해가 없으면 벌어지더라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네들도 다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국립수목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가 했던 얘기로 이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이 식물의 생태 현상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한번 꺾었어요. 요만큼 꺾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놔뒀더니 정말 어두워지니까, 형광등에서도 어두워지면 펴요. 근데 이 향이 무진장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큰 화분이 있으면 저는 이걸 심으라고 권해요. 이 향이 어디에 좋으냐면은, 여러분이 왜 알츠하이머에 올 수 있는 그런 병의 질환들,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 나의 어떤 뇌 상태가 상당히 염려스럽다 할 때는 옥자마를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화를 통해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덕목과, 그 다음에 옥자마의 사실 이거는 입을 벌리려고 손을 해도 잘 안 벌려져요. 다른 꽃하고 무진장 달라요. 지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옥자마 같은 경우는 백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꽃들의 얘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정호성 시인의 옥자마에 대한 시, 요거 우리 팀장님 한번 멋있게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가을입니다. 초승달이 떴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동쪽으로 초승달을 가지고 가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초승달을 가지고 가고, 나는 당신의 눈동자 속으로 초승달을 가지고 가서 초승달에 걸터 앉아 옥자마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는 오늘도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돌 부처님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드리지 못했으나, 옥자마 당신은 아직도 못난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굳이 해탈의 꽃
아니 되시면 또 어떠신가요? 가을이 깊어 갈수록 백년암뜰하게 고개 숙여 시들어가는 당신을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초승달에서 떨어져 댕깁니다. 정호. 아예 팀장님 뭐 신앙송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동아리 이 팀들요 할 수 있으면은 각자 이름을 하나 정하세요. 꽃 이름으로. 꽃 이름을 정하시고요. 제가 지난번 첫째 시간에 이름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여러분은 다음에 이 동아리들은 본명 옆에다가 마치 왜 뭐 세명 붙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김 그 다음에 이화자 영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는 본명에다가 꽃 이름을 하나 붙이면서 그 꽃의 메시지를 이분에게 딱 영꽃.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매화를 좋아하세요? 성함은? 김태순. 김? 태순. 김자, 태자, 순자. 네. 김태순 매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이영꽃님. 혹시 연꽃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럼 됐네요. 그럼 이연꽃님, 혹은 연꽃을 연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연화님. 그 다음에 김매화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에는 내년에는 연꽃을 만들어 보세요. 연꽃차를 만드시고 매화차를 만드시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동아리에는 자기가 만든 차를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매화차와 구절차를 함께 넣어서 마셔보라 했죠. 마셔보니까 어때요? 아까 매화하고 구절차하고 같이 하니까. 아까 매화만 먹을 때하고 함께 있는 걸 먹는 거하고 어떤가요, 여러분들? 향이 좀 진해진 것 같아요. 더 진해진 것 같아요. 향의 차이는 어때요? 물론 진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에 그 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왜 꽃차를 먹으면은 그 향이 약간 덜큰해서 좀 싫어했던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꽃 한 종목만 갖고 향이 좀 강한 분은 섞어서 먹어요. 그걸 우리가 백화차라고 얘기해요. 100가지 꽃을 어울려서. 그런 것처럼 꽃도 어울려서 향이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가 왜 둘의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냐. 나 혼자 잘난 게 아니죠. 나의 부족한 걸 이분이 채워주고 이분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공동 사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자마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 옥자마를 왜 정호성 시인은 초승달이라고 했냐면 생긴 것이 또 그렇게 생겼죠. 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옥자마 그 꽃도 그러고 그 밤에 피고 낮에 진다는 그 유래도 그러고 달맞이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꽃 아까도 꽃을 보는데 저는 너무 달맞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꽃봉오리가. 네. 그 조금 같은 그러면 꽃들도 같은 종류의 유형이라는 거네요. 달맞이도. 그 유형이라는 건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 낮에 피는 꽃, 밤에 피는 꽃, 네. 종류가 이렇게 네. 색이 다르지만은 네. 이제 옥자마의 특성에 따라서 꽃의 어떤 기품이라든가 네. 맛이라든가 지금 좀 같이 섞어서 말씀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달맞이 꽃도 분명히 우리가 식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같이 옥자마처럼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달맞이도 먹습니다. 달맞이 꽃도 우리 왜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 때 보통 쓰기도 하는 그런 약품에 들어가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굳이 달맞이하고 옥자마하고 공통성이 있다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입을 열고 닫고 하고 그런 차이긴 하지만 각각의 개성도 있고 또 그런 공통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옥자마는 여러분들 향을 꼭 한번 해보시고 미스박 어머니도 내년 여름에 지금 옥자마가 다 졌어요. 8월, 9월 아주 고지대는 지형은 어느 정도 저기 모르겠는데 아무튼 9월까지는 계속 피어요. 한번 키워보세요. 아니 그런데 옥자마가 하얀색도 있지만 보라색도 있어요. 네. 그 보라색도 많아요. 흰색을 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꽃차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유색보다도 백색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있는 거는 색이 있는 만큼의 약간 우리가 독성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옥자마도 아무 데나 잘 자라요. 그런데 습지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그늘이 있는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큰 왜 집에서 보면은 뭐 플라스틱 이런 데다가 많이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햇볕에 노출시키지 말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 햇볕 반, 그 그늘 반 이런 곳에서 자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향이 집에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가족들의 어떤 그 뇌의 어떤 그 활력소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동영상을 하나만 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꽃들을 쭉쭉쭉쭉쭉 보여드렸어요. 그 꽃들 중에서 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리고 꽃으로도 오늘 때리지 마라 꼭 기억하라 했죠.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꽃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아시죠 누군지? 미국의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여기는 한참 오래된 얘기고 우리나라에도 작년에도 오고 한 7, 8년 전에 왔었어요. 7, 8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할 줄 몰랐죠. 근데 작년에 결혼했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시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기까지도 이제 얻게 됐는데 이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면서 7살쯤 되면서부터 자기 친구들 자기를 놀리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 꼬마가 그때부터 자기는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왜 살 수 있으냐면은 엄마가 너는 나한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나한테 최고야. 이런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무누누하게 해줘. 그러면서 이 엄마가 없었으면 이 닉 부이치치는 오늘날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걸 심어줌으로써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나이 되면서 사지 없는 세상이란 단체를 만듭니다. 사실은 이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이제 임신했을 때 뭐 약물을 잘못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저런 아이가 기형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조금만 뭘 못해도 에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놈 이렇게 하는데 이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뭐인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엄마의 꾸준한 격려를 갖고 자기가 살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데 우리는 팔다리가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 생각 안 하고 내가 없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지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왜 너희는 네가 가진 것을 볼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찾아다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제가 꽃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꽃길의 여행을 타다 보니까 이것을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화자 어머니 한번 요구합니다, 여러분. 꽃은 꽃인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진다. 인간 역시 인간인 것 자체로 그 가치와 존엄성을 갖는다. 이는 모든 인간을 누구나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 이대로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귀한 존재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끝이 없듯이 웃는다는 것조차 힘들어도 나는 가장 귀한 존재.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선 나만이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꽃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꽃의 여정을 쭉 찾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건 저희 졸시예요. 저희 책에도 이제 그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나왔던 걸 종합적으로 내는 그러한 혹시 미스박 어머니 요거 보이나요? 글씨? 안 보여요? 미스박 어머니 옆에는 보여요? 보이시죠? 예, 맛깔스럽게 한번 이건 제가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그때 꽃차 한잔 하실래요?
대돌 위 쪽마루에 봄 햇살 폴폴 날릴 때 두터운 겨울 옷자락 툭툭 털고 아기별 노란 꽃향기 피어오른 생명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장대비 쫙쫙 내리고 뜨거운 볕 잉잉거릴 때 나 있노라 어깨를 툭 건드리던 사랑 가득한 붉은 선홍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반짝이는 이슬 새벽 풀숲에 아침 손님 뚜벅뚜벅 걸어오면 부끄러이 단장하고 마중 가는 하얀 침묵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무설이 내리고 뉘엿 넘어가는 해넘이에 서면 늘 깨어 있으라 종이 꽃등 밝혀든 희망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사계절 꽃길 따라 다박다박 걷는데 옷섭에 스치는 꽃들이 향기로운 언어 그대 꽃차 한잔 하실래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 낫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돌 위 쪽마루에 봄 햇살 폴폴 날릴 때 두터운 겨울 옷자락 툭툭 틀고 아기별 노란 꽃향기 피어오른 생명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무슨 꽃 같을까요? 개나리도 될 수 있고 민들레도 될 수 있고 산수유도 될 수 있고 그죠? 봄에 있는 그 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대비 쫙쫙 내리고 장마철이 왔어요. 뜨거운 볕 잉잉거릴 때 내가 있노라 어깨를 툭 건드리는 사랑 가득한 붉은 선홍의 꽃차 한잔 하실래요? 이거 누굴까요? 진달래? 팀장님은 지난번에도 진달래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장미일까요? 네, 물론 장미도 되겠네요. 여름이니까. 봉숭아?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어깨를. 지나가다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깨가 내린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꽃이라는 얘기죠. 뭘까요, 여름에? 응? 뭐요? 맞아요. 능소화예요. 능소화꽃 맞습니다. 능소화꽃.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능소화 얘기를 지난번에 혹시 1학기 때 기억나죠? 어디를 가라고 얘기했던가요? 우리 한국에서 능소화가 정말 아름다운 곳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서울의 길상사를 가보세요. 여름에. 그래서 여러분 동아리들이 여름에 또 갈 곳이 연밭에도 가시고 우리 시흥 말고 한번 떠나볼까? 이럴 때는 지하철을 타시고 서울의 4호선을 타시고 한성대역 입구에 내리면 삼각산 길상사 있습니다. 왜 법정 스님 계시던 그곳. 거기 가시면 선홍빛 능소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선홍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여름인데 이슬 새벽 풀숲에 아침 손이 뚜벅뚜벅 걸으면 아침 햇살이에요. 부끄러이 단장하고 마중 가는 하얀 침묵의 꽃차. 뭘까요? 바로 옥자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바로 무설이 내리고 우리 얼마 전에 한노가 됐었죠. 뉘엿 넘어가는 해넘이에 있으면 한 해가 갈 때예요. 그럴 때 늘 깨어 있으라. 종이꽃 등 밝혀던 희망의 꽃 한 신.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에? 김 선생님 안 오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거 뭐였죠? 늘 깨어 있으라 차꽃이에요. 사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꽃길 따라 다박다박 걷는 내 옷옆에 서치던 꽃들의 향기를 그대 꽃차 한잔 하실래요? 이게 제 이름을 치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뭐 류정호 시인의 꽃이 이래가 막 돌고 있더라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할 때 제 꽃, 이 시를 갖고 막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반갑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막을 내릴 때가 됐는데 이거 뭔가요? 생명사랑학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제 다들 각자의 꽃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각자의 꽃이 들어왔고 이 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집에 우울한 누군가가 있다. 말 안 듣는 누군가가 있다. 이곳에서 정말 소외되고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갖고 이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이 바로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꽃을 키울 수 있나요? 내가 그런 능력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꽃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예요? 흙만 준비하면 됩니다. 흙만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그 흙 속에서는 어떤 것도 다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작업이 바로 흙을 준비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절대 돌아가서 다 까먹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그 한마디의 말만 기억하시고 그 말이 바로 내 인생의 생명의 흙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생명은 이 흙만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 안에 있는 힘에 의해서 꽃은 자라나고 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앞으로 꼭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다 바쁜 시간에 각자의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이 그 귀한 시간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한 1년은 정말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예요. 절대 꽃으로도 때려서 안 될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인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도시 시흥